소리 없이 쌓인 지방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체중 감량이 당신의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자,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의과대학교 순환경내과 김미현입니다. 네. 자, 오늘 김미현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낄낄빠빠. 그거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 건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뭐 이런 얘기. 네,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네.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는 눈치 없는 녀석들이 병을 만들거든요. 아하.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 친구도 네. 낄 때 끼지 않고 빠져야 할 곳에 빠지지 않아서 목숨까지 위협하는 지방 이야기예요. 네, 오늘의 주제는 생명을 옥죄는 이소성 지방입니다. 이 그 생명을 옥죄는 이 표현도 굉장히 무서운데 이소성 지방이라는 게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우리 몸의 지방이라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라고 하면 이제 내장 지방, 네. 피하 지방, 조금 유식하게 가자면 갈색 지방, 잘 알고 계시네요. 백색 지방. 많이 알고 계세요. 아이고 부끄러워. 내장 지방은 이제 복부 내장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소성 지방은 복부가 아니라 다른 장기의 지방이 끼는 걸 말합니다. 이소성에서 이소라는 뜻이 다른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예를 들면 심장이나 간, 췌장에 끼는 지방을 말합니다. 장기와 장기 사이에 들어있는 나쁜 지방을 우리가 흔히 내장 지방으로 알고 있는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소성 지방하고 내장 지방이랑 좀 같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소성 지방은 내장 지방보다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예요? 네, 장기에는 소량의 지방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하지만 그 양이 늘어나고 질이 나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 중에 보통 착한 지방은 갈색 지방, 예, 제가 그거 아까 네. 예. 나쁜 지방은 백색 지방이라고 구분하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를 태우는 갈색 지방세포는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백색 지방세포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지방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이 없어야 할 심장과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세포에서 일으키는 염증 반응에 의해 동맥경화와 같은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끼면 얼마나 끼겠어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뭐예요? 심장입니다. 심장이요? 심장입니다. 아니 심장에도 저렇게 그 지방이 껴요? 와, 아니 이러면은 이거 응급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심초음파를 좀 보거든요. 네네. 보다가 좀 놀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심장 주변에 피나 물이 차면 대부분 응급이거든요. 예. 뭐야 이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지방이더라고요. 많이 끼신 분들은 진짜 많이 끼어 있어요. 와. 네. 일단 심장이 색깔이 달라요. 네. 노란색이고 이쪽은 아주 그 빨간 심장의 모습이고. 색깔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심장의 크기가 달라졌죠. 아, 그렇구나. 네, 심장 주변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은 마치 두꺼운 패딩을 여러 겹 끼입어서 네. 답답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쌓인 지방이 심장을 압박하고요. 예. 심장의 움직임도 제한이 생겨서 운동을 조금만 해도 호흡이 어려워지는 심부전 증상도 일으킵니다. 저를 찾아온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예. 이분은 5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체질량 지수가 32로 매우 높고 네. 복부 비만이 있었고요. 평소 누우면 답답하고 운동할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상의 크기의 심장이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정도의 부분인데 네. 이분은 워낙 비만인 상태라 심장의 실루엣이 같이 커져서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가 있는 빨간 선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와. 그러니까 저렇게 심장이 좀 비대해지면 커지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심장이 자체로 커지면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심부전이 있을 수 있어서 심장 초음파상 심장 근육
바로 바깥에 네. 이 화살표 표시가 심외막 지방인데요. 아, 예, 저희가요. 예. 네, 심장 주변 지방이 너무 두꺼워서 실제로 심장 근육보다 오히려 더 지방이 더 두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실제로 심장 자체의 크기, 내강은 자기 체구에 비해서 오히려 작은 편이고 지방에 밀려서 심장 근육이 안으로 두꺼워져서 뻣뻣해졌다고 표현을 하죠. 사진을 보면 본인의 심장이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지방에 갇힌 심장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저 정도 많이 쌓인 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꽤 있나 보죠, 저런 네. 분들이. 아니, 저는 이제 최재형 교수님께 만약 저런 분이 만약에 응급으로 왔어요. 네. 그럼 수술할 때도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심장 수술은 하진 않지만 네. 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똑같이 봉합을 해도 네. 감염률도 높고요. 잘 아무질 않습니다. 간염률은 왜 높아요? 지방 자체가 감염이 잘 되는 조직이에요. 아, 그게 염증이 많이 생기는 조직.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불리하죠. 교수님, 이소성 지방이 왜 쌓이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비만과 나이인데요. 비만과 나이. 네, 어쩔 수 없죠. 둘 다 해당되네요. 지금 조금 혼내주세요. 이거. 네. 아직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앞으로 아직은이라니 제가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비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쌓이고 거기에서 넘치면 내장 지방으로 쌓이죠. 이제 그런데 내장 지방이 쌓이다가 갈 곳이 없어지니 원래는 쌓이지 않는 심장이나 간이나 췌장까지 지방이 쌓이는 거죠.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서 갈 데가 없어서 이소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소성 지방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뚱뚱하다는 말씀이세요? 뚱뚱한 사람들만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은 정말 꽉 말랐는데 네. 나이 든 여성분들이 지방이 많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네, 나이 든 여성의 경우는 근육이 많이 소실이 되는데 네. 근육이 빠지다 보니까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잘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폐경후 여성이 가장 위험이 드는데 그리고 폐경후에 이제 심장 보호 효과가 있는 여성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지방 분포가 달라져요. 그래서 복부 내장 비만도 없다가 생기고 네, 이 심장에 있는 지방도 이소성 지방도 생기고 즉 나이와 폐경 두 가지 요인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지방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이 사진은 심장 평면을 CT로 촬영한 거고 네네네. 심장을 둘러싸는 심외막 안에 있는 심장 지방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네네네. 주로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우측 심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막 안으로 침투한 지방은 심장과 심장 혈관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아까 지방 조직이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따라서 심장 관상동맥 혈관에도 염증반으로 인해 죽상 판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만약 막히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합니다.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심내혈관 질환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나빠지고 응급실에서도 확 나빠지고 조금만 의심이 되면 바로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노력이 없이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우선 더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운동을 하셔야 하고요. 네네네. 특히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너무 안 좋군요. 네. 예, 예. 어떻게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습니까? 교수님, 예. 얼마나 앉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매일 1시간씩 앉아 있어도 심장 지방의 양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식사 후 바로 앉지 마시고 네네. 30분만이라도 걷는다면 네. 이소성 지방이 쌓이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을 줄이려면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그래도 조금 필요를 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이런 이소성 지방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없어지나요? 그거 궁금합니다.
아우, 네, 맞습니다. 예. 체중이 5%만 늘어도 심장 구조가 변하거든요. 네네. 체중이 늘어나면 혈류량이 많이 필요해서 심장 부피가 커지고 심장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우선 체중이 늘어나는 것부터 막아야 하고요. 결국 이소성 지방도 지방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소성 지방, 내장 지방, 피하 지방 그렇죠.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빠지냐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이소성 지방부터 빠져요? 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중은 얼마 정도 빼는 게 좋을까요? 0.5kg 지방을 태우려면 약 3,500칼로리가 필요한데요. 3,500. 매일매일 500칼로리씩 줄인다고 정하고 예. 일주일에 0.5kg 정도는 빼자. 일주일에 0.5kg. 네, 체중을 줄이면 됩니다. 운동에도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근육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줄니까 심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게.